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18강 제1회 모의고사 19번 문제와 17번 문제를 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8번 문제는 적과전 종합위험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8번과 20번은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0% 이상 시험 출제가 유력합니다. 90% 이상 출제 유력한 것은 바로 벼 품목입니다. 벼는 매년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보험금도 다양하고, 그리고 벼 품목은 여러 작물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야 될 점수 획득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완전히 시험 문제 나오면 기본적인 것은 암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험지에다가 체크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험 나오면 품종에 따라서 다르죠. 품종. 그래서 품종의 벼다 하면 매벼. 그래서 매콩강이라고 했죠. 매콩강이다. 그래서 매벼, 콩, 팥. 이 딱 세 종류. 그리고 강은 모든 것. 뭐 찰벼, 밀, 보리, 모르는 품목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콩은 콩닥 네 글자이기 때문에 14%, 위에는 15%, 13%.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매벼니까 15%를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콩팥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에 콩가루를 갖다가 우리는 분질미라고 하죠. 분질미. 이번에 새로 나온 벼의 새로운 품종이죠. 분질미, 가루쌀을 갖다가 분질미라고 합니다. 이것도 콩. 그래서 매벼는 15%, 콩팥, 가루쌀, 분질미는 14% 해서 완전히 암기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시험 나오면 바로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입 면적과 실제 경쟁 면적은 대부분 동일하죠. 아니면 실제 경쟁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두시면 되면, 이번에 없어졌죠. 자기 부담 비율은 간첩 농지, 이거는 20%를 문제에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20%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지금 이론서에도 약간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만 가면 3년만 지나면 10%, 2년만 지나면 15%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제가 볼 때 암기를 하지 않고 시험에 나와서 새로운 품목 같은데 하면 20%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굳이 공부하시는 분은 이론서대로 맞고 틀리고는 이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온 대로 해서 10%, 15%가 없는 것하고 한번 쓱 봐두시면 그것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확량을 구할 때 벼만큼 많은 다양한 방법이 없단 말이죠. 수량 요소 조사. 수로서 양을 측정합니다. 이거는 거대재해가 왔을 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작년에도 저는 참가를 안 했지만 일부 파견해서 수량조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조 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 있을 때는 로스율이라고, 로스율 7% 기재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0.93을 적용한다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딱. 전수조사. 그래서 고사 면적 X, 미보상 면적 세모. 이렇게 해서 고사 면적,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동그라미. 요거는 동그라미든 세모든 상관없죠. 동그라미든 세모는 어차피 수확량을 할 때 플러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 키워드고, 그 다음에 수학조사 비율 환산표는 암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 요거는 현재 수학조사 비율은 최대값을 적용하라면 점수가 이거로 나오면 18점 하라는 거죠. 점수가 18점이 나왔을 땐 70% 조사 수학 비율을 최대 70% 하라는 거죠. 그죠? 최대값 적용 또는 최소값 적용. 요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풀 것이 아주 쉬워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수량조사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당 이삭수입니다. 포기당. 그죠? 하나, 둘, 포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 포기에 가면 이게 하나 이삭이죠. 이렇게 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삭이 이렇게 이것이 하나 이삭이기 때문에 요 이삭수가 16개 이상이냐 16개 미만이냐. 그래서 16개 이상일 때는 점수, 그 다음에 이거는 2점, 16개 미만일 때는 1점. 요것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달, 이것이 이삭, 이것이 이삭이고, 이삭이 몇 개 있느냐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삭당 완전 나달 개수. 요것도 암기를 해주시면 암기를 해준다. 그래서 51개 미만, 61개 미만, 71개 미만, 81개 미만, 81개 이상. 이렇게 해서 1, 2, 3, 4, 5 해서 1점, 2점, 3점, 4점, 5점.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수량요소 조사할 때, 이 수확량 할 때, 이 실제 경작 면적 대분해서 피해 면적에 따라서 소손의 면적이 있다. 소손의 면적. 소손의 면적이 있다. 그것을 체크해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경작 면적 4,000분의 피해 면적이 1,200이니까 3, 4, 12, 30%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10% 미만일 때, 그 다음에 10% 이상, 10% 이상, 30% 미만일 때, 30% 이상일 때 점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30% 이상이 최소 기준이 된다. 1. 그 다음에 1.1, 1.2. 그래서 30% 딱 떨어지니까 30% 이상이 되니까 이거는 1이구나. 그래서 1.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당 이삭수가 16개 이상이니까 이거는 2점이란 말이죠. 2점, 2점, 1점, 1점. 그래서 6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6점. 이삭수 50개. 써놔야 됩니다. 그래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점. 51개 이상이니까 2점. 51개 이상에서 61개 미만이니까 75니까 여기 4점. 그 다음에 70개에 해당되니까 3점. 예, 이렇게 해서 점수가 3점, 3점, 4점이니까 10점. 10점. 메모를 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6점.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고, 곱표, 미보상 면제가 우리가 동그라미 했으면 동그라미, 세모 상관없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고사 면적만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암기해야 될 부분 요거. 그 다음에 메콩강. 그 다음에 요거. 면적 피해율을 갖다가 요렇게. 나달. 그 다음에 이삭수에 대해서 16개 이상이냐 16개 미만에 따라서 1.2점 하는 부분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조사 방식의 조사 시기를 기술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5점으로. 그래서 순위가 14,
수학 전 14일 전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본조사니까 본이니까 본. 제가 밀양 박씨죠. 밀양 박씨니까 본이 어디냐 했을 게 본이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의 조상이 박혁거세.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났어. 알에서. 그래서 알이나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 이게 바로바로 기억 안 날 때가 있어. 그래서 표본 하면은 그렇지. 알이지. 알곡이 여물어서 수확이 가능한 시.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할 때는 수확 시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암기. 이거는 암기를 정확하게 하자. 각각의 조사 내용별로 수확량을 산정하고, 이게 우리 일이죠. 수확량. 수량조사 때 이삭 점수는 6점으로 했죠. 완전날 점수도 10점 했죠. 조사 수확 비율은 16점을 가지고 한번 보자. 16점을 가지고 16점에 해당되는 여기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죠. 최대값을 적용하라고. 그래서 70%. 그래서 70%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면적 폐율은 요걸 하니까 30%가 나오니까 이거는 1이더라. 그죠? 그래서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1이더라 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수확량을 구한단 말이에요. 수로서 양을 구하는 수량 요소 조사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표준 수확량이야. 피다. 이게 잘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제주도에서 표선면이 있습니다. 표선면. 표선면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선비. 그래서 표준 수확량 곱하기 선비, 비율, 조사 수확 비율. 그죠? 표비, 그 다음에 면적, 보정 개수. 이 글자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거는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수확량은 바로 표준 수확량.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다 주어지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선면 할 때는 수량조사 할 때는 표선면을 해야 하구나. 그래서 3200이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단 말이죠. 이게 가장 많이 틀려요. 평년 수확량이 아닙니다. 표선면의 표준 수확량 곱하기 비율은 70%. 그죠? 70% 나오고 피해 면적 보정 개수 1.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아야 문자에서는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수확량을 구할 때 숫자만 바로 요것만 하는 것이 가장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틀리지 않다면요. 피해 면적 보정 개수란 말이 피해 면적 개수라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 과정에서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표선면이라고 알면 바로 쓰면 돼. 이것이 꿀팁이 꿀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심리적으로 이게 쓰게 된단 말이에요. 쓰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수확량에다가 이렇게 조사 수확 비율 그리고 면적 보정 개수를 해버리면 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점수, 원활 개수, 조사 수확 비율, 피해 면적 비율 필요 없고 피해 면적 보정 개수 1. 요거는 이제 해야 되겠죠. 마지막 쓸 때는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표본 조사할 때는 로스율이 있다고 했죠. 로스율이 있기 때문에 7%.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암기해서 0.93을 쓰면 된다. 왜? 표본 조사할 때 우리가 홀태기를 사용한다면 홀태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포기를 베어가지고 다 끼워서 당기면 그 다음에 비닐을 이렇게 해놓으면 떨어지면 나락이. 근데 암만 불어도 찌꺼기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순물은 무게에 들어가면 안 되죠. 농민이 손해보기 때문에 7%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 풀기를 한 줄 풀기요. 그래서 한 줄 풀기를 하자. 한 줄 풀기를 하면 그래서 평조 단위에서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고 해서 바로 가면 돼.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또는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고 해서 는 이것은 유효 중량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면적에서 보니까 주어지죠. 표본 구간의 면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5개의 길이를 잰단 말이죠. 가로, 세로 요 면적을 표본 구간이 4구간, 4구간의 면적을 다 잽니다. 가로, 세로 해서 뭐 0.3m, 0.3m, 0.27m, 0.33 이렇게 다 더하니까 1.2m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을 분모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1.2분의 그죠? 얼마나 나왔지 했을 때 보니까 다 조사한 평가서 조사해 보니까 표본 구간의 작물의 중량이 800g이니까 킬로그램 하니까 0.8kg잖아. 0.8kg. 여기서 우리는 바로 불순물을 바로 잊어먹기 전에 0.93이라고 쓰면 된다. 이거지. 이걸 갖다가 1-0.07을 써도 되고, 바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이 기준이, 이 기준이 우리가 먹을 때 기준이 말라 있잖아요. 말라 있는 상태의 비하라기 때문에, 이것은 1-0.15분의 몇 배니까. 그 다음에 0.235. 235. 왜? 여기서 23.5%라고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평가사가 다 조사합니다. 함수율 조사는 기계를 가지고 돌리면 바로 나옵니다. 23.5%니까 바로 23.5%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지. 요렇게 딱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0. 나오겠죠. 0.558kg.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구해요.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한 번에 구해버리면 요 공식이 한 번에. 그래서 나중에 검산할 때도 검증할 때도 바로 그렇지. 면적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사한 값이 몇 g이지 몇 킬로지 그 다음에 요게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함수율이 됐는지 이렇게만 보면 된다 이죠. 그 다음에 수확량을 구할 때 조사 대상 면적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조사 대상 면적을 때 실제 경작면 빼기 해서 바로 3,700을 메타 제곱을 쓰면 돼요. 그죠? 다 빼줘야 되니까. 100%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3,700 메타 제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값 0.58 조사한 값이잖아요.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꽃표 세모 여기서 꽃표 세모가 뭐지? 미보상이 동그라미니까 100m 제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평년 0.85를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0.85.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여기 온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쓸 때 밑에다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이렇게 해서 주어진 값 실제 경작 면적에서 평년 수확량을 나눠버리면 된다. 그게 다 주어지잖아요. 가입 면적인데 실제 면적 동일하니까 실제 경작 면적에서 3,400m 여기서 평년 수확량이죠. 여기는. 그래서 평년 수확량 3,400을 하게 되니 0.85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바로 수확량이 되더라. 그죠? 그 다음 전수조사는 아주 간단한데 해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어요.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에서 우리는 수확량을 바로 구하면 돼요.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은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작물의 중량이 2200kg야. 2200kg. 그러니까 2200kg를 바로 해주고, 그죠? 2200kg가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1-0.15 분의 1-0.235 조사값, 조사한 함수율. 그죠? 그러면 전체 무게 나왔지. 그렇지. 여기서 미보상, 세모와 동그라미, 100에 대해서 요 값. 요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항상 수확량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더불어 이양 직파불능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학불능보험금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이제 핵심 강의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음 3. 최종 지급보험금의 결정 사유 및 결정 금액. 자, 조사를 3번 했단 말이죠. 수락요소 조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표본조사 또 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자 하면 전수조사가 같다 이거죠. 이때는 이 값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지금 구하라고 해서 구했을 뿐이지 이때는 앞에 값은 무시되고 무조건 전수조사를 했으면 전수조사. 전수하지 않았다면 표본조사가 우선. 그래서 우선순위는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 수락요소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래서 최종 지급보험금의 결정 사유, 결정 금액을 하니까 하나의 농지에 대해서 여러 조사가 실시됐을 경우 피해율 적용 우선순위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락요소 이렇게 쓰면 되고 결정 금액은 그 미보상 감수는 어떻게 하냐. 평년 수확량이 3,400이니까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요값, 수확량 요게 들어오면 되죠. 요것이 들어와서 미보상 비율이 20%라고 주어졌단 말이죠. 딱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미보상 비율이 20%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0% 곱하면 나온다. 그래서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해서 31.40%.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하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도 맨 앞에 주어지겠죠. 그래서 계약사항에 보면 자기부담 비율이 주어진다. 자기부담 비율이 20%. 자기부담 비율은 문제에서 20% 주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20%로 주어졌을 거예요.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완벽한 문제가 되겠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커지고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30분 하면 거의 뭐 에너지가 소모가 되게 많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제가 막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도 강의하기 전에는 항상 스터디 카페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때문에 30분 동안의 승부를 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강의량이 되게 많죠. 외부 강의, 그 다음에 이 강의 해서 강의가 유튜브 강의가 일주일에 앞으로 8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의도 6시간, 12시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최대한 에너지 해서 제가 목소리를 되게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쉬운 1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가장 깔끔하고 이 출제 오류가 없는 문제란 출제 오류. 출제 오류가 거의 없는 게 뭐냐? 바로 이 버섯 품목. 버섯 품목은 출제 오류가 지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바로 버섯. 그래서 15점이 유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버섯 할 때 생각나면 여러분 저와 함께 외쳐보시죠. 버섯, 버섯 하니까 누드 모델을 생각해요. 누드 모델. 딱 적으세요. 누드 모델. 그래서 10만원 초과 시에만 지급. 10만원 이하 시 지급하지 않는다. 딱 메모하세요. 버섯. 그래서 원예시설과 버섯은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품목은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누드 모델이 적용을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딱 적어놔란 말이죠. 그 다음 문제를 딱 보고 생산의 보장 보니까 대관소찰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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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액 이렇고 그 다음에 가입봉수, 가입본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해당되죠. 나무. 나무에다가 옛날에는 이것이 하나의 근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본. 나무가. 집 지을 때. 그리고 본이란 말을 씁니다. 그냥. 그 다음에 톱밥 배지라고 하죠. 왜 톱밥이냐? 표고 중에서 원목이 있고 표고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자꾸만 알아둬야 돼요. 원리를 알아둔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원목은 이렇게 원목이 다 돼 있잖아요. 보통 참나무를 쓰죠. 이게 비싸다만 비싸. 그러니까 똑같이 비닐로 여기다가 톱밥을 지어요. 톱밥. 그게 쌉니다. 싸. 그러니까 톱밥 배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는 분명히 시험 나오면 일부 보험이 시험이 나올 거다. 일부 보험. 그러니까 천보험 곱하기 700만 원인데 350만 원. 이건 일부 보험이라고 딱 적으세요. 일부 보험. 그 다음 만병에 48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일부 보험이구나. 딱 보니까 눈으로 봐도 50%만 가입했죠. 이것도 700만 원에 350이니까 50% 가입했구나. 수학기 이전의 공식.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구나. 그 다음에 수학기 중수학기 1 마이너스 수표구나. 그죠? 1 마이너스 수표. 바로바로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준 생장 일수가 나오고 생장 일수 나오고 없는 것도 있고. 그죠? 예, 손해 정도 비율 중요하죠. 그대로 적용하는 그대로. 비율이니까. 이 50%를 60%를 하지 않습니다. 왜? 비율 확증됐기 때문에. 비율이라고 해서 확증값이에요. 확증값. 그리고 톱밥 배지는 50%하고 100%밖에 없죠. 비닐이 터지든지 완전히 터져서 다 쏟아지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보상 비율도 주어졌고. 예, 요렇게만 딱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느타리일 때, 느타리는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느타리. 또 양다리잖아요. 양다리. 그래서 표준 수학 일수는 90일, 30일, 28일인데 28일에 암기가 힘드니 1년 중에서 양다리 걸치는 1년에 양다리 걸치는 달은 2월입니다. 2월. 2월은 28일 있고 29일 있죠. 그래서 28일이 여기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정의를 해버리면 아주 깔끔하다. 손해정도 비율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되니까 문제 풀 때가 아주 좋단 말이죠. 그래서 A 품목, B 품목, C 품목, 그 다음에 D 품목. 요거는 수학기 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기해야 될 것만 나오죠. 보험가입 금액은 이렇게 해서 2,400만 원. 전부보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이 전체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이 나머지 금에 대해서 생표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1 마이너스 수표구나. 알파 값은 다 주겠다는 거죠. 그만큼은. 그래서 이걸 외워 암기.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이 66.3%. 네. 요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이 없고, 표고버섯. 원목일 때, 이거는 88.7% 암기. 이게 우리가 암기 팁, 단톡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암기 팁으로서 좀 하면 제가 시상도 주고 해서 재밌게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풀기가 그닥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공식대로 쫙 나오면 됩니다. 보험 가액을 하고 경과 비율은 모든 공식은 고추, 장경피, 병자에서 자기 부담금은 10만 초과된 필요가 없으니까 그 값이 10만 원 초과인지 아닌지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장경피 병자에서 잔이 고추만 되고 전부 다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경과 비율. 그래서 경과 비율은 알파 플러스 요 공식대로 해서 그대로 90분의 45. 그래서 90분의 45. 예.
요거는 이제 지금 공부할 때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표준 생산 일수를. 생장 일수는 사고 일자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표준 생산일수는 90일. 요것만 잘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풀면 다 풀린다. 그래서 마지막 일부 보험일 때, 직업보험할 때 요것에 대해서 일부 보험이니까 700만 원 분에 350만 원, 50%만 주겠다는 거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일부 보험일 때 C도 아까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480만 원 분에 요거. 그래서 비율을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수표. 예. 대관 소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고 5월 11일 개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게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8번 문제죠. 18번 문제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이고 20번 문제가 인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 한 품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시간을 공을 들여서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면서 마지막 학기의 그날까지 좀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에서 한 20-30% 정도는 더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좀 더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